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문학적인 동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기적인 인간들 어떻게 평등을 이룰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저도 나이 들면서 점점 깨닫지만 참 이기적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저희 가까운 식구나 우리 애들, 나아가서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 동문, 동창, 거래처 사람들, 고객들 다 이기적인 목적에서 활동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이거를 너무나 또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데서 지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어차피 우리 사회는 개인적인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사회잖아요. 이걸 자본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주죠.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사회적인 활동에서 자기 개인적인 재산, 사적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상거래를 하고 사고 팔고 일하고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럼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개인으로 치면 개인의 발전은 뭡니까? 개인이 발전을 해서 개인의 이익을 달성해서 성공하든 부를 쌓든 또 이거를 또 사회에 환원하든 내 가까운 친인척이나 가족들한테 베풀던 이거와의 늘 문제죠. 동면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더 크게 말해 한 국가가 발전을 해서 성장을 하고 어떻게 그럼 결국은 또 웃긴 게 뭐냐면은 평등한 사회를 이룰 것인가 이런 또 게 제도가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거죠. 모순적이고 맞지도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과거 성장기 때 예? 발전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양적인 발전을 위해서 복지를 이룬다는 거. 결국은 계속 소득 수저 성장이 돼서 발전이 돼야지 우리가 잘 살아진다는 것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과 아니다. 분배를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늘 상치되지만 어느 게 정답이진 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대학교 때나 이런 것 많이 고민해 보셨겠지만 과거에 우리 한때 생각 있는 우리 586 세대들은 누구나 다 사회주의나 막스 레닌주의를 한번 들여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상은 좋습니까? 그렇죠? 평등한 사회, 사회주의,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다 실패했잖아요. 어? 최근에 1900년도에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좌파 정권이 해서 한때 노무현 때만 해도 차베스 정권 룰라 대통령 최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브라질, 베네수엘라 완전히 경제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에? 과거에 18세기, 19세기 때 이론으로 했던 국가적 사회주의도 여실히 실패했지만 최근에 2000년이나 21세기 들어와서 시도된 좌파 정권의 모든 이런 경제적인 것도 실패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거기는 반대급부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어? 그러면 인간은 다시 본연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이기주의를 맹렬히 추구하고 이것이 성공을 하다 보면은 고용을 하고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돼서 세금 많이 내고 이러면 국가가 발전하니까 나라가 다 잘 살아진다. 물론 빈부의 격차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따지고 보면 공부 밤새고 코피 터지게 열심히 한 사람은 성적이 우수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의 부도 그런 거 아니냐. 이게 결국 자본주의의 무서운 경쟁력이다, 발전의 원동력이다. 개인의 성취감에 의해서 타인보다 내가 더
나아지고 더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고 많은 지배력을 가지려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사회가 추구하다 보면은 극심한 갈등이 생기죠.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소유의 불평등이잖아요. 소유라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금전적인 재산적인 것, 자산의 문제도 있지만 권력이나 헤게모니, 이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죠. 늘 이렇게 해서 또 사회 불만 세력이 생기고 심하면 혁명까지 일어나고 뭐 안 되면 테러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어?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의 본연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을 때까지 나 개인의 이익과 안전적인 재산 확보와 내 가까운 가족, 식구만 잘 먹여 살리는 것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거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개인이 이기적이다. 근데 또 보게 되면은 인간은 또 반대적으로 또 평등을 지향하거나 베풀거나 이런 또 속성이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부정하면 안 되겠어요. 저도 참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러니까 이기적인 개인이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부는 따라오게 돼 있죠. 이거를 부정하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럼 세상이 다 평등해지면 어느 때나 될까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발전할 단계. 그러니까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뭐가 있으면 생산력에 급속한 어떤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석유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이런 기술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또 평등하고 다 잘 살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 차도 있고 노력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금 이 순간에 땅 하고 평등하게 했어요. 그러면 개인당 딱 뭐 전 세계 70억 인구가 뭐 1억은 아니고 5천만 원씩 다 자산을 동결했어요. 다 똑같이 했어요. 이거 바로 한 몇 분만 지나도 서로 가진 게 틀려져요. 똑같이 5천만 원씩 갖고 있는데 자산이든 뭐든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속담 이런 게 있죠. 조금 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기를 하지 인간들이. 그렇죠? 근데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많이 상상도 못하게 가질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존경하죠. 진짜 극심하게 가지. 뭐 상상을 거기서 일한다는 거예요. 거기 노예가 된다는 게 중국상의 속담입니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대 사회부터 늘 있어 왔지만 인간은 저도 부정하기 싫지만 최근에 인정하는 것들이 지금 빌 게이츠도 그랬죠. 인간 사회는 평등하지 않다. 즉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인간의 개인적 능력과 노력과 이런 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은 더 많이 갖고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렇지만 인간은 또 그렇게 다르지만 평등한 또 면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인간은 먹어야 살고 자야 되고 늙으면 죽는 거잖아요. 호흡을 하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적인 이걸 보편적인 공통점에 의해서 우리 보편적인 평등을 추구할 또 가치는 있어요. 왜? 사회가 어느 사회든 간에 극심하게 개인적 이기적으로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발전이 저하될 때, 그러니까 계속 발전할 때 우리나라도 보면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심한 문제가 있으면 해방 이후에 계속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계속 성장해 왔잖아요. 예? 갈등이 있었어요. 빈부 차이도 있었고 가진 자의 횡포와 억압과 정권의 독재와 진짜 피눈물 나는 갈취와 착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발전했어요. 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필리핀 꼬꾸라지고. 뭐 여기는 뭐 전 세계 금융자본에 이런 약탈도 있었겠지만, 브라질 솔직히 말해서 19세기, 20세기 초만 해도 우리 G7 뭐 좋았어요. 아르헨티나도. 근데 또 좌파 정권의 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공한 좌파 정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중국, 베트남? 좀 다를까요? 동양식 좌파 정권은? 뭐 좀 김정은이도 이제 뭐 진짜 진정하게 아직까지 인간의 저는 이거 생각해요. 인간의 능력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성이 이것이 사회적으로 발전 단계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는 어렵다. 그리고 많은 국가적 사회주의, 최근 좌파에 의한 사회주의 시도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실패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이 갈등을 안고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인가? 이것도 참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언젠가는 오겠죠. 나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그러니까 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편해요. 아, 인간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절대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마냥 하는 것도 바보죠. 기본적으로 나 손해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들러붙든가 거래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인간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걸 겸허하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지금 뭐 보시면 자영업 힘들다. 저도 해봤지만 다 힘듭니다. 언제나 안 힘들었습니까? 성장기 때도. 오히려 불황이거나 지금 오히려 성장률하고 폐업이 많을 때가 기회일 수 있어요. 발상의 전환을 가지십시오. 내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어? 열심히 노력하자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도 늘 문제잖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게 지금 뭐 남북 이런 거 다 잘해요. 근데 제 문제가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뭐 일자리 창출 뭐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일자리는요. 네,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 드리지만 일자리는요. 우리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한 앞으로 10년까지는 일자리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 준 것도 웃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1년에 수십조 원 쏟아 부어도 안 돼요. 어차피 586들 은퇴하면은 제가 68년생이니까 10년에 제가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은 일자리 저절로 생깁니다. 서지국처럼. 그 일손이 모자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기업들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익률이 떨어지는데 고용을 하겠냐는 거죠. 안 합니다. 왜? 기업도 회사에 마이너스 나는 짓을 하겠냐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한항공 갑질하는 얘네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내 통장이나 내 현찰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에? 5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 1억 갖고 있는 사람, 10억 갖고 있는 사람, 뭐 자산이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 수천억, 수조 갖고 있는 사람 상상이 갑니까? 에? 내가 갖고 있는 현찰이 통장에 항상 1억씩 기본적으로 에버리지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삶이 당당하고 그런데요. 그쵸? 많이 가진 자들일수록 더 연구하고 겸손해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교육받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인간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똑같은 그런 속물적인 근성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분이 뭐 태어났다 귀족이어갖고 귀족 사회는 그나마 그래도 내려온 전통이 있어서 그런 귀족의 이런 품격이 뭐 없는 인간도 많지만 결국 죽으면 간속에 들어가서 죽어갖고 흙되면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자연이 인으로서 인간은 평등한 듯 보여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가고 가져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갈 때도. 그렇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가진 것은 서로 같지 않고 능력도 다르고 노력 여하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도 다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세요. 불평등할 수도 있고
차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유에 있어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떤 병원은 뭐 10억대, 연 뭐 월 뭐 1억 이상 매출 몇 억대 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병원은 다 매출 1,000만 원도 허덕이는 병원들 왜 차이가 뭘까요? 뭐 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조그만 이런 빵집을 차렸어요. 1억 주고 차린 빵집이랑 10억 주고 차린 빵집이랑 매출이 똑같습니까? 그것도 돈은 심보죠. 자본에 투하된 것들에 대해서 다른 거고 시장을 뭐 골목 사건 생겨갖고 큰 대기업들이 이 기업들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삼성 욕먹는 게 뭡니까? 잘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시장을 자기가 지배력이 완전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사도 스폰하고 검사도 스폰하고 나라의 어떤 이런 법들을 자기네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다 좌지우지 해온 세월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비난하지만 에? 비난하죠. 이렇게 돼갖고는 계속 보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나라를 전체적으로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잖아요. 지배하려고 했고 자기 근권력으로. 그럼 이거 민주주의에는 안 맞죠? 과거에는 뭐 가능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의 안면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면은 이게 뭐 진짜 우리 수국골통이라고 하시는 분들 주장하는 경제 논리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도 맞아. 그렇게 성장해 왔으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속물근성이 있고 그렇지만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그 상태에서 쫙 펴라게 하고 우리가 이승만 무너지고 나서 자유정 때 쫙 풀어서 지금 이게 자유화 이런 걸 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발전했을까요? 에? 어려운 거죠? 에? 그렇죠? 오히려 경제적으로 정신을 못 차렸을 때는 김대중 노무현 때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에? 그 이명박 때나 박근혜가 경제를 그렇게 죽썼느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맹렬히 비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은 어떤 불합리하든 간에 거기 혜택 보고 이득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뭐 해외 은닉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그렇게 돌아갔던 거고요. 경제가. 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좌파들이 제일 실수한 게 뭐냐면 다 퍼주고 평등하게 하자고 해갖고 결국 욕만 뒤집다 얻어먹어. 왜? 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세요. 100명의 사람 중에서 한두 명이 잘 살고 삐까번쩍해서 잘 나가는 건 눈에 띄죠. 그렇지만 100명이 골고루 뭘 나눠준 건 눈에 티도 안 나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물며 인구 5천, 1억 되는 데서 그렇잖아요? 수십조 가진 부자가 탄생하는 게 더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십조를 1억의 인구한테 나눠줘 봐요. 몇십만 원 못 나눠줘요. 눈에 티도 안 나는 거야. 복지가 눈에 티도 안 나는 거야. 다수를 위한 뭘 한다는 게 참 눈에 티가 안 나요. 그러느니 소수가 어떤 혜택 봐서 많이 해먹고 그걸로 해서 뭐가 경쟁이 생겨갖고 새로운 뭐 아이템이라든가 산업을 이끌어오는 그런 성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 한국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재벌 독과점 정책을 이거를 박정희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LG나 삼성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이 있는 거예요. 80년대만 해도 LG나 삼성이 뭐 글로벌 기업이었습니까? 그냥 동네 학고방 중소기업이었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미 서구에서는 그런 걸 못했죠. 그렇게 재벌을 이렇게 밀어줄 만하게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어려웠죠. 그렇지만 한국은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있고 이건 아닌데도 하지만 그 결과물이 그래도 성장이라는 그걸로 다가오기 때문에 또 대놓고 비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뭐 하나 딱 하나로 정리된 게 어려워요. 차라리 그러면 예전에 그 제가 과거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차피 이
인간의 이기심에 근거한 이 자본주의의 시장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가진 자가 생기고 덜 가진 자가 생기고 또 빚내어 사는 사람과 빚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안착을 했죠. 팔레스타인에.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다 나눠줬어요. 하지만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개인의 소유가 있고 하는 얘네들도 살다 보니까 게으른 자들 뭐 하니까 농사가 잘 되거나 뭐 지역에 따라서 빈부격차 생기더라 이거예요. 응?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노예제나 이런 종의 시대이니까 고대 사회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뭐가 돼요? 7년이 딱 되는 날은 남이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 다 해방돼요. 그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한번 딱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또 7년이 10배가 된 70년, 희년에는 뭐 합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땅의 소유를 다시 다 원주인한테, 지파한테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70년이 흐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 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부의 세습을 못하게.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BC 1500년에 번성을 했던 겁니다. BC 1500년이면은 한국에는 나라도 없었어요. 기록이나 있습니까? BC 1500년 전에 문자가 있었어요? 그만큼 발전된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회가 오지 않고서는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개인의 소유와 평등은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어떻게 소득 재분배를 할 것인가 이거는 세금으로밖에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유를 뺏을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어떻게 돼요? 가진 자에게 소득이 많은 자에게 세금을 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고 가진 게 많으면 거기다 보유세를 내는 게 맞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게 상당히 적었고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한테 소비를 하면 세를 물리는 간접세, 소비세를 엄청나게 물렸던 나라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를 일으켰지만 지금 GDP 1500에 400조, 450조란 말입니다. 3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서구적인 복지를 하려면은 적어도 GDP의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거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간접세를 더 올릴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그거는 가진 자들, 부유세, 소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강력하게 물릴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지 한국은 그나마 복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 종력을 차단할 것인가 생성할까는 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적어도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기업에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그간 기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뭐 우리 같으면 진짜 뭐 이명박 재산 다 찾아내서 다 뭐 하고 싶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들은 늘 떠들죠. 네? 소득 성장 위주의 분배가 돼야 된다고. 그 말이 맞죠. 여지껏 성공해 왔으니까. 역사적으로 분배만 해갖고 성장한 나라는 없고 다 망했죠. 우리 역사 최근에 100년, 20세기, 21세기 교훈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1세기 중후반 가면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올 것인지. 예? 모르겠죠. 지금 거의 뭐 서구 유럽, 북유럽은 거의 뭐 비슷한 사회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를 하지만 많은 거를 이제 국가에서 뭐 소득의 뭐 60% 이상 낸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한국 같아서는 뭐 악소리 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살면서 생각하는 거. 그 개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 아,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어떤 컨택을 하는 거예요.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거래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제 병원할 때도 손님 오면 지금처럼 이런 깨닫 갖고 했으면은 훨씬 더 경영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래라는 게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예? 내가 이걸 사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겠다 하는 거고, 난 이걸 팔아서 이득이 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손해라고 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건을 떨이하거나 내가 진짜 망해갖고 파산하기 전까지는. 그쵸? 그 이득 없는 건 안 해야죠. 판매자도. 내 발전을 못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기에도 뭐 병원 폐업했다고 하면은 진짜 피라냐처럼 달려들어서 싹 빨아먹잖아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어? 나도 그랬고. 싸니까 망했다고 하는데 귀찮지 하는 거죠. 그걸 비난할 수도 없지만 마음은 짠하죠. 저도 뭐 병원 폐업하는데 몇 군데 가는데 마음이 짠해요. 그렇지만 저도 뭐 무한정 쳐줄 수는 없죠. 왜? 그럼 내가 그걸 사와서 딱 싹 정비해서 마진 붙여 팔아야지 저도 먹고 살고 나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지. 그걸 다 제값 주고 다 사와갖고 나중에 뭐 AS까지도 제가 부담하고 이러면 못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이익을 추구한다면 남의 이익 추구를 겸하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경쟁하세요. 그러다 보면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노력 안 하고 얘가 더 많이 가져가네, 얘가 더 비싸게,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마세요. 그럼 내가 그 가격에 맞춰서 더 싸게 공급을 해보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중성화센터나 뭐나 비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싸고, 어?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요즘은 트렌드가 어떻게 됐다고요? 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요즘 이게 의료기에서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보다 싸게 사서 내가 이거 누구 맡기면 또 리페어 돈 많이 들어요. 기사 부르면 내가 직접 배워서 기술에서 연구하고 해서 부품 사다가 테스트하고 해서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비싸게 사갖고 까지면서 파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 시간 지나면 망하죠. 그런 겁니다. 능력 있으면 개인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자극이 돼야지 경쟁이 되는 거예요. 마냥 탁 앉아갖고 그냥 손님 오면, 뭐 얼마요? 이 수술비 탁탁 돈 내주면 백신비 얼마요? 돈 내줄 것 같아요? 영원한 그런 손님은 없습니다. 아마 딴 데 더 싸게 하고 더 친절하고 더 좋은 규모의 더 잘 되는 병원인데 거기 가지. 원장이 얼마나 좋길래. 안 그래요. 뭐 나는 뭐 돈에 관심 없어요. 동물이 좋아요. 다 개뻥이잖아요.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겸허하게 인정하고 삽시다. 그러면은 편해져요. 그럼 남한테 기대도 안 하고 남한테 실망도 안 합니다. 얘도 이기적이는데 나도 이기적이고. 그렇지만 지가 못하니까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있는 거고. 어? 그렇지만 뭐 요즘 뭐 가격표 쉽잖아요. 다 해보고 오는 거죠. 내가 못하면 남한테 의뢰하는 거고. 내가 뭐 안 갖고 있고 내가 필요하면 그거를 사야 되는데 가진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리고 서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이익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한쪽만 보고 한쪽은 손해만 보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줘. 언제까지 줄 건데요? 그것도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서로 주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맞는 거예요. 주고 받고. 그러면 서로 간에 정이 쌓이는 거지. 그리고 신뢰감이 쌓이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 인간의 속성상 그거 어렵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그건 어려워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원과 이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정리합시다. 나이 들면 점점 좀 깨닫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너도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 적어도 서로 노력을 하고 공정한다는 게 뭐예요? 소비자한테 기회는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독과점을 해서 비싼 가격을 고소하게는 못하게 하자는 거죠. 재벌들 계속 독과점을 하려고 그래요. 막 제도를 막 이거를 계속 비난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평등해지면 또 어느 놈이 툭 튀어나와서 부를 이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게 기회가 막 올라오는 한국은 상당히 경직돼 있죠. 근데 이거를 서서히 이 틀만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얘네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기회 평등.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어? 뭐 기회는 공정하게 뭐 결과는 기회는 평등하게 뭐 결과는 공정하게 뭐 한다는 그 말이 맞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진짜. 해 곳곳이 다 어떤 기득권과 이런 데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깔고 앉는 거는 당연히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보기에는 이상한데 그거의 갈등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니까 가진 자는 좀 내놔야 되고 덜 가진 자는 보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사입니다. 그리고 역사고 인간이 역사고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주절거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